MBC 차가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이 앞에서 막으시구나. 차가 있는 거 보니까 시동도 걸는 거 보니까 조금 있어요. 우리 청년도 이쪽에 앞에서 MBC 있잖아. 이건 안 하고 하나. 누구지? 어디? 아 더워라. 그렇게 역사하실 줄 목사님이시구나.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오랜만이네요. 많이 왔군요. 반갑습니다. 예예예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외국하는 곳에 항상 예예예 자리에 계시네요. 예예예. 잘 오셨어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래 뭐 오늘은 지금 네. 이 서울시가 불법으로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한다고 하니까요. 이거 사실 명백하게 불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적으로 여기는 사랑제일교회만 있는 곳이 아니고 방금도 담당하는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 만나서 한참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그 이상한 프레임을 가지고 마치 사랑제일교회가 뭐 알박기를 내가지고 여기에 개발하는 거를 막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완전 거짓말이고요. 사랑제일교회는 이때까지 늘 협조했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언론을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안 해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정확한 공시지가도 있고요. 또 교회가 지하에 주차장도 파고 시내에서 서울 시내에서 중요한 교회로 거듭나려면 그 주차장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 주차장을 팔려고 하면 교회가 건축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협상하고 있는 중에 이게 철거로 막 불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이 불법 선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거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발표가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제 이거를 와해하기 위해서 건물을 흐는 것 쪽으로 이게 정보를 흘려가지고 강남 쪽으로 못 가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분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옛날에 강약교회를 하고 있을 때에 강약교회의 성도들이 저 강남으로 법원에 불법적인 결정들 때문에 다 간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으로 강약교회를 철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신경을 곤두쓰고 이 교회도 막아내고 4.15 부정선거도 완전히 파헤치고 이거는 이제 이 나라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이 전부 다 주사파에 다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적인 것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다 딴 곳으로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집행해야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장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헌법이 보호를 하는 공무원들이 좌파의 편을 들어서 부정선거를 하는 주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은 누구를 믿어요? 이제는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 저항권으로 이 나라를 바로 삽지 않으면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마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지금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랑제일교회를 만약 흔다든지 치면 이것은 분명히 자유당 시절에요 3.15 부정선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순간에 이주열이라는 마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뜬 거예요. 그 이주열이의 시체를 보고 이제 거리에 젊은이들이 다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아마 사랑제일교회를 이 박원순이가 지령을 내려가지고 이 사랑제일교회를 만약 하려고 하면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주열이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 뜬 거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기폭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그 도화선이 사랑제일교를 손을 대면 이제 그것이 이 정부가 끝나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한 명 한 명의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면 큰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2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고, 이 방송을 듣는 전국의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시청자들이 깨어나야만 됩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정부의 능력 자체가 법을 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21대 국회는 개헌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왜? 선거가 불법이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개헌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일어나서 국민 저항권으로 이 21대 국회의 국회도 개헌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끝을 내야 됩니다. 자, 여기가. 근데 국민이 안 나와서 참 이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깨어나게 만들어야 되고,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이제 이 문재인 대깨문, 그 다음에 문재인을 모르고 찍어줬던 중간에 있는 젊은이들이 지금 다 일어나가지고 강남에 이제 길 바닥으로 다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와봤는데요, 문재인 쪽으로 찍어줘가지고 강남에서 인터뷰해가지고 유튜브로 뜬 친구들이 20대가 20살짜리 그에 막 울면서 자기가 막 그 문재인 찍어줬는데 자기가 막 유튜브에 방송한 것 때문에 조사받고 이래가지고 지금 군대도 못 가게 한대요. 그에 20살짜리 조금 전에 그 백팩 메고 이게 왔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요, 아마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데 국민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국민이 어리석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제부터도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전 세계를 지표하고, 제가 이게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 몇 번 좌석 밑에 몇 번 탔다고 딱 나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대한항공을 한 300번, 아시아나 한 300번. 그러면 우리나라 비행기만 한 600번 탄 거예요. 그러면 600번을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에 설교하러 다녔으면 제가 전 세계를 보는 눈이 다 열려 있어요. 아마 문재인이가 내보다 비행기 적게 탔을 겁니다. 그렇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 있고, 그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데모만 했던 애들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고 국회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이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부터도 분연히 일어나서 이 나라를 국민 저항권으로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기자회견에 트럼프한테 보내는 그 메시지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벌써 트럼프가 메시지를 다 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요, 불법 선거를 용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나라가 4.15 선거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전에 미국은 중국이 개입된 불법 선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정보가 대단합니다. 미국은 한 달 전에요,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불법 선거를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줬어요. 그 말은 4.15 선거가 부정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미국의 첩보망은요, 이미 전 세계에 이렇게 도청이나 중요한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위성으로. 국제조사단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요청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보내줄까요? 그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민경호 국회의원이 발표한 대로, 아이고 엄마 방송 어서 오세요. 엄마 방송도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그 팔로우 더 파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 하태경인가 그놈이 우리 우파를 막 비방하다가
그 말했던 다른 사람이 조사했던 거를 하태경이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 위장해가 말하다가 다 들통이 다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조합, 그 순열 조합 천재가 로리 킴이라는 그 사람이 발표한 그것을 다 해가지고 해보니까요. 팔로우 더 파리만 나온 게 아니고 팔로우 더 고스트도 나오고 그것까지 이제 하태경이가 말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중국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에 중국이 개입됐기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의 중요한 나라들을 미국과 반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거는 유엔에 또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면요. 국제조사단이 들어와서 조사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밝혀졌기 때문에 미국과 유엔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강력하게 중국과 북한과 지금 사실은 이번 선거는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조작한 거 아닙니다. 중국,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문재인 정권이 한 명이 한 게 아니고 각자가 다 자기 영역에서 목숨 걸고 부정을 한 겁니다. 그래 종합 세트입니다. 종합 세트. 어떤 하나의 지령만 받은 거 아니에요. 보면 봐요. 이재명이가 돈을 뭐 50만 원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100만 원 선거 바로 앞날에 막 1조 가까이를 뿌리는 그게 봐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각각 주사파들이 공산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인 게 많아요. 왜냐면 자기 자녀, 자기 가족,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땡큐. 그런 아주 너무 자기 개인과 가정의 중심으로 믿음이 구축되어 있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깨문들을 보면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이들은요. 윤미향이 보세요. 그렇게 불법이 드러나도요. 그의 봐요. 이해찬이가 못 자르게 하잖아요. 못 자르게 하잖아요. 왜? 그 애가 윤미향이가 딱 드러나버리면요. 좌파의 도덕성이 다 드러나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걸 이 애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국회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우파는 봐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드러내가 우리 안에서 총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그 다음에 이진석이가 누구예요? 이준석이, 그 다음에 김세연이, 이런 놈들은요 완전 쓰레기입니다. 그 애들은요 우리 보수의 탈을 쓴 완전히 좌파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강화문에서 미통당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떠들어도 국민들이 몰랐잖아요. 그리고 자유기독통일당을 만드니까 막 우리가 분열시킨다고 여러분들이 말했잖아요. 아니잖아요. 봐요. 진짜 성견지명이 있는 목회자들이 정강훈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 미리 영적으로 보고 말해주는 거를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미통당은 우리의 대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폐기처분시켜야 돼요. 지금 제가요 강화문에서 한미동맹 그 앞에서 많이 찍는데 거기에 좌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미통당 해체. 미흡지만은 그 해체한다는 자체가 완전히 이제 그나마 이렇게 우파라 가짜 우파지만 우파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애들이 떠드는 거하고는 우리는 다른데 우리는 이제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다행한 것은 문재인 쪽으로 표를 찍었던 대깨문들, 그 다음에 모르고 중간에 있다가 그냥 찍었던 청년들이 지금 드러나고 일어나가지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강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른들이 할 때에 자기들은 완전히 노인들이 쓸데없는 짓 한다고 욕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노인들, 어른들이 광화문에서 한 말이 맞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 이제 이 나라가 이 정도로 공산화되어 있고 이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막 울고 대성통곡하고 오늘 여기에 모임에 그들이 와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봐요.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빨리 우리 어른들이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과 대깨문들이 돌아오는 사람을 우리의 자녀들로 안을 수 있는 준비를 빨리 갖춰야 돼요. 빨리 갖추고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서 그들을 조직하고 체계화시키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 전국의 책임자 목사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미국에서 해주시고 오신 목사님입니다. 예. 미국에서 그래서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 20년 이상 살다가 왜 미국에 있으면 편안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왔겠습니까? 이 나라가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 그렇죠. 절대로 이 나라를 우리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둘 수 없고요. 완전히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킨 나라입니까?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문재인은요, 그냥 간첩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 나라를 송두리째 다 넘기는 간첩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아멘. 처단해야 되고요. 문재인을 따라간 모든 이 대깨문들은 우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감정으로 가면 안 되고 차근차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이제 여기에 몰려드는 많은 목회자들을 빨리 규합하고 이제 그들을 잘 도와줘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해야 돼요. 교회가 지금 없으면요, 봐요 여러분들, 수만 명을 데리고 있는 큰 교회들이 이번에 지금 저 우한 폐렴으로 어려움이 오고 교회 문 닫으러 가니까요, 바보같이 문 닫아다 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착각하냐면 봐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예, 축원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문 열어가지고 예배 보면 오세요 하면 교인들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교회 딱 문 닫고 나서 지금 이제 우한 폐렴이 조금 잠들었으니까 오세요라고 우리 4월달에 부활절 중심으로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안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질 않는 거예요. 봐요, 마귀가 벌써 사람들의 영혼을 쪼아 먹어버린 거예요. 예, 다 쪼아 먹어버린 거예요. 일주일만 교회를 안 나와도 영혼이 다 쪼아 먹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을 예배 안 드렸거든요. 편안하잖아요. 봐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벌써 마귀에게 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이 목숨 걸고 예배드린 교회에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뭐를 하려고 하느니, 우한 폐렴을 통해서 너네들 큰 교회가 이태원처럼 백화점처럼 차려가지고 자그마한 교회를 싹 다 끌어당기가 너가 예배 들어가지고 자그마한 교회를 다 죽여버렸지. 이제 너희들이 전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작은 교회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이때까지 큰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한 폐렴이라는 쟁기를 가지고 갈아 엎어버리겠다 이게요. 교회를 완전 개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숫자가 작은 것이 아니고 아멘. 몇만 명이 모였다고 하나님이 교회를 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전도를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1, 2년 안에 교회를 건축하고 세워서 개척에 제가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냐? 분당이나 동탄이나 신도시에 종교부지를 얻어가지고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딱 지으면 교인들이 모이니까 할렐루야, 나는 교회 성공했고 전도 엄청나게 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봐요, 동전 100원짜리가 10개가 있죠. 10개가 있는데 이 10개를 내가 오른쪽 호주머니에 10개 있는 거를 5개를 왼쪽 호주머니에 옮겼어요. 돈 500원이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안 생기. 더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안 생기. 아니에요. 여기에서 위치 이동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는 다른 경기도의 여러 군데에 살던 사람이 동탄 신도시에 모였다고 전도됐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전도는 불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 목사님들이 정신이 썩어가지고요, 자기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전도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남의 교인을 뺏어간 겁니다.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여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암폐렴을 통해서요 당신들의 그 가면을 다 벗기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요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아니면 교인들의 수준이 올라가서 절대로 거기로 안 갑니다. 이제는 사랑제일교회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는 교회에 사람이 모입니다. 아멘. 제가 서울에서 지금 교회를 시작해야 예배를 드리는데 봐요. 그 우암폐렴이 있는 중에도요 저 경기도 이천에서 차를 먹고 매일마다 옵니다. 할렐루야. 예, 부산 같은 데서도 KTX 타고 옵니다. 봐요. 왜? 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전하는 주의 종이 있으면요 비행기를 타고 온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본인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며, 그래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그랬잖아. 주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 내가 하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 하면 절대로 목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봐요, 정강원 목사님 이 주사파 세력들이 깜빵에 넣어가지고 2달 가까이 계시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터져 나갑니까? 네. 봐요. 할렐루야.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종이 있으면 전국에, 제가 또 여기에 미국에서 온 사람도 알아요. 봐요, 미국에서도 와가지고 여기 교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일어나서 빛을 우리가 발하기만 하면 전 세계의 물질과 모든 것들이 몰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지금 사랑제일교회와 광야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면요 이 애국이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제가요 미아와 미아 사거리 이 강북 쪽, 그 다음에 먼저 번에 선거할 때 이 서울 전체에 제가 책임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시카고에서 오신 봐요. 목사님입니다. 시카고에서 이거를 오신 목사님. 서명을 막 받고 있는데, 1000만 서명을 받고 있는데 미아역에서 어떤 60대 아주머니가 막 와가지고 서명을 해주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이 사람들은 아무도 나와서 지금 애국운동을 안 하니까 자기는 불교 그만둬버리고 정강호 목사님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걸 보면 이분들이 진짜 애국자니까 나는 절을 그만두고 교회로 나가겠다고 서명하는 거예요. 봐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진짜 기독교인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애국운동하는 것을 보고 절을 그만두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분이 많아요. 예, 그게 참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뭐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우리를 철거하겠다 웃기는 소리, 절대로 철거 못합니다.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랑제일교회 법적으로 왜 위법이냐면요, 사랑제일교회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본부, 대국본이라고 하죠. 대국본 본부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자유통일당의 본부도 여기에 있어요. 이 단체가 여러 개가 여기에 법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여기를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이성미 변호사가 지금 법적으로 다 넣어가지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 받는 그 기간 며칠이 있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들이 사랑제일교회를 지금 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못 옵니다. 만약 헐면요 이제 엄청난 반격이 갈 겁니다. 그게 바로 마산 앞바다에 자유당 시들의 이주열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 최루탄 맞고 떠가지고 전국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저 자유당이 무너졌잖아요. 바로 아마 만약 이 사랑제일교회를 손대면요 이주열의 시체가 뜨는 거 이상으로 놀라운 폭발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고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이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금 이 국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지금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네, 지금 했으니까. 인터뷰하신 분은 시카고에서 20년 목회하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러면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조사단 빨리 보내줘야 되잖아요. 우리 그 마냥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미국에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네. 미국 안에서 지금 미네아폴리스의 저 경찰이 흑인을 죽인 것 때문에 미 전역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미국에 막 방위군이 동원돼가지고 지금 진압하고 있는 것 때문에 미국 국내의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도요 지금 중국이 깊이 개입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재선 가도를 막으려고 모든 방법을 중국이 개입해가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미국은 또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 진짜 중요하고 기도해야 될 때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트럼프를 재선시킬 겁니다. 왜 이래? 놀라운 일들이 왜 이래? 일어날 겁니다. 예. 깜짝이야. 왜 저래? 감사합니다. 저 이승희 변호사. 아, 이승희 놀래라. 변호사님 바빠가지고 못할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지금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하고 있고요. 뭐 목회하면서 지금 이 애국운동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여기 우리 교인들도 다 와 있을 겁니다. 지금. 예, 다 와 있을 너무나 겁니다.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순국 결사대도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순국 결사다 이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막 돌진하는 팀이 아니고 우리를 방어하고, 예, 이 애국자들을 보호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우리 순국 결사대니까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구국 메아리도 많이 예청해 주시고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아유, 이승희 변호사 왔다고. 남의 세상에 그 삼각대를 막 치고 가버리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 졌느냐? 이게 뭐냐면 전에 계시던 변호사님들은 모든 걸 그냥 서류로 이 교회 평수 이 이 교회 평수 외에 이제 그 사태 이거를 평수 집 가져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 조합원들하고 같이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조합원에서 80억을 공탁을 걸어놓은 거예요. 공탁 걸었잖아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변호사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제가 누구 말씀드리면 또 뭐 판매한다 이러니까 벌써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맡은 지 2달 됐어요. 근데 이제 전체 서류를 검토한데 여기 서점을 발견한 거예요. 한두 가지 발견한 게 아니고 이분이 뭘 발견했냐면 자 그래 교회 있다 평수 다 똑같다 이거야. 그런데 이 안에 이 교회 안에 단체가 있어요. 무슨 단체가 있느냐면 대국본 교회 그다음에 사는 사람들. 그렇지 대국본 그다음에 기독자의 통일당 청교도 이런 단체가 여기 다 새 들어와 있어요. 자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사택이 있어요. 사택. 사택에 새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주민등록증이 거기 다 옮겨져 있어요. 주민등록 다 옮겨놔야 이미 되겠다. 이 재개발 여기. 되기 얼마 전부터 여기 다 옮겨놨어요. 자 그러면 전에 변호사님들이 이것을 전혀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전입을 해놨어요. 일방적으로 서류만 갖고 지금까지 조합하고 재판하고 해온 거예요. 잠깐 얘기 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소위 말하면 이제 철거 용역을 하려면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